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이렌시스입니다. 오늘 주가는 4.5% 밀렸고요. 시장이 안 좋았던 영향도 있겠지만,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재료 소멸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있는 날이죠. 결국 지금 로봇 쪽을 아마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, 아래쪽에 크게 열려있는 갭을 어떻게 할 거냐. 레버가 문제긴 한데,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. 갭을 엄청 띄어놔가지고 한참 올라간 다음에 뭐 갭을 메꾸는 거는 당장 내려온 다음에 메꿔가지고 다시 올라가도 되는 거고요. 진짜 뭐 한 몇 달 올라가다가 한참 나중에 그때 내려와가지고 메꿔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. 제가 이런 케이스가 막 그렇게 기억은 나진 않아요. 이 정도로 시가가 뜨진 않았기 때문에.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매매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이때가 언제였죠? 코로나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네, 요 날입니다. 이때 시가를 띄우고, 그쵸, 주가가 그냥 좀 안 내려오는, 그 다음에도 이게 갭을 메꾸는 음봉까지는 아니었거든요. 한참 동안 갭을 안 메꾸고 위에 머물러다가 한참 나중에 이제 내려왔습니다. 진짜 한 1년 지나고 내려왔던 거. 요런 것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. 이걸 뭐 갭이 이제 많이 열린 건 아니어가지고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, 뭐 어찌됐든 로봇 쪽은 제가 전날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좀 중장기로 좀 꾸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, 이렌시스 5,500원, 그 다음에 6,500원 이야기 드렸거든요. 예, 위아래로 이제 두 개의 가격. 그 다음에 지지는 요 중간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좀 좋을 수 있다. 뭐 레버가 내려온다라고 해도, 레버는 이제 낙폭이 좀 크지만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크지 않아요. 네, 이런 찜찜한 거는 저는 웬만하면은 지금 당장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도 메꾸고 올라가는 게 좀 더 편하다. 좀 대응하기 좀 안 찜찜한 거, 네, 그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, 이미 뭐 추세를 돌려나가지고 이 뒷구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.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들보다 호재 나오는 빈도나 혹은 뭐 주기가 굉장히 짧고요. 또 많이 나옵니다.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, 로봇주가 밀릴 때는 보통 어떤 시장이냐면 지수가 그냥 밀리는, 은근히 지수발을 많이 받아요. 제가 에브리브 전에 찍을 때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지만, 로봇이랑 AI가 왜 지수 영향을 많이 받냐면, 얘네들이 첫 번째 이제 그 상승 흐름을 만들 때 명확하게 불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. 23년 상반기 이때 AI랑 로봇 가지고 이거 시장 끌어올렸거든요. 그래서 로봇이나 AI 쪽은 대체적으로 지수 연동이 좀 잘 된다. 그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, 결국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한참 뒤에 올라가느냐, 이 정도 차이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평단이 어느 정도의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, 어차피 이 6,500원이라는 가격을 넘지 못하면 아래쪽은 그냥 하나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. 테마주 내가 매매를 할 때 밑으로 이런 자리 들어가면 10% 20%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거는, 그거는 그 진짜 기본 원칙인 거고, 만약에 내가 이 정도의 하락폭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테마주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죠. 암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급 타고 가는 종목이고 뭐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해도 테마 성향이 강한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아래쪽으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자리는 진짜 정말 괜찮은 매수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위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6,500원을 넘기는지 넘기지 못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. 만약에 이번 턴에 반등이 나올 때 또 이 가격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갇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, 이슈가 추가적인 호재들이 빨리 이제 붙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야금야금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어차피 추세를 돌리는 첫 구간이에요, 이 25년은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올라가도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에브리봇도 똑같은 관점이죠. 얘도 지금 아래쪽에 갭을 열어놓고 올라왔는데 이런 자리 그냥 메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지금 17,000원 영역이죠. 요 구간이고, 얘도 똑같이 추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사이클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, 주가가 조금 밀리고 해도 내가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을 필요까지가 없다라는 거
결국 멘탈이 중요해요.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나중에 이제 대응할 때 멘탈적인 데미지를 덜 주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땡큐입니다. 네, 땡큐긴 하지만 지금은 업종 순환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로봇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시세가 잘 나오는 것 같아도 한번 사이클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조정을 한번 준다라고 했을 때 다음 시세까지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. 지금은 내가 한 가지, 두 가지 업종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 좀 순환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가지 업종을 분산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. 내일도 일단 단기 관점으로는 5,500원을 지켜주는 게 조금 중요하다.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일정이 이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 관점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.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는 거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리니까 이거 누르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다 편하게 또 무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신년맞이 또 특가 이벤트도 준비해놨고 이게 금요일날 마감이 됩니다. 이벤트 문의는 아래쪽에 남겨드린 또 이 댓글 누르시면 편하게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